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리뉴얼 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순서 맞아서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골 때리는 이슈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뉴스와 리포트로 모아본 소식들 전해 드리면서 노포 맛집 한 가지 종목 소개해 드린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퍼펙트 스톰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3대 악재인데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환율도 고환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삼각파도를 일으키면서 시장의 큰 변수로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과 경제 상태를 조금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폭풍이 몰려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최근 시장이 지금 지수대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분위기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혼동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나옵니다. 일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지표가 조금 꺾여서 인플레가 조금 잦아드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라는 생각들도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맞춰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과연 0.5%씩 올려 갖고 될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0.75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인식들도 있는 거고요. 양적 긴축의 속도나 폭이 지금 정도만큼 950억 불씩 한 달에 줄여 나가는 게 과연 맞으냐, 틀리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도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푸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했는데 결국은 장기화돼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끌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이슈 때문에 봉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의 GDP 예상치들이 계속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이 떨어지니까 유럽도 영향받고 또 미국도 영향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연초에 예상했던 글로벌 GDP의 성장률 반토막이 날 정도까지 많이 좀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도 고점에서 하락폭이 큰데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도 싫고 너무 빨리 식는 것도 싫다라는 것들을 한창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면 그게 과했다,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출혈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투자하는 어떤 종목이나 지수단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크신 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주 정도부터 이번 주부터 인제 시장의 반등이 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뉴스의 제목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 "악재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죠? "인플레도 정점이다." 8.5% 나오던 게 그다음 달에 8.3% 나왔으니까 "일단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금방 지고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오히려 지금 전세가 역전됐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푸틴 같은 경우는 건강 이상설과 함께 조심스럽지만 구테타설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전황이 갑자기 종지부를 찍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강한 봉쇄가 들어갔던 상해 같은 경우도 6월 초부터는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봉쇄를 완화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자 수가 좀 줄었다 이런 판단하에 정상화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 초에 극성스럽게 좀 지수를 또 억눌렸던 악재적인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 그 2000년도에서 2008년도 상황에서요. 이렇게 지수의 고점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을 살짝 깨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유사합니다. 과거 2018 년도에 2,600 까지 고점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3,300 까지 올랐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 빠지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2,540 까지 바로 전 고점을 잠깐 깨는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과거에 15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사례에 좀 빗대어 보면은 거의 바닥을 뭐 침범을 했거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요때도 어떻게 됐느냐? 찍고 나서 급반등했거든요. 이번에 2,540 선까지 찍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어차피 경기 침체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빠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생각보다 꽤 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염두를 두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순서로 골 때리는 이슈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의 경제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 자, 푸틴은 지금 뭐 서방 세계 쪽에서 예측하는 것들과는 아주 다른 말들과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가 금방 디폴트 날 줄 알았더니 잘 버티는 데다가 뭐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전쟁을 어떻게든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번에 5월 9일 날 지난주죠. 그때 전승일이라 그래서 2차 대전 승리 기념일 때 뭐 핵전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 그만두겠다든지 이런 식의 좀 극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별 얘기 없이 그냥 서방 세계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식의 개념에다가 웬만한 승리를 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건강 이상설과 뭐 구테타설이 나오면서 잠깐 재건주들이 움직이는 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푸틴이 지금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가정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일정 지역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서나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이미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해서 EU 쪽도 그렇고 미국의 의회도 무려 51조나 되는 지원에 대한 합의 뭐 통과 같은 것들이 의회 쪽에서 있었거든요. 결국 지금 전쟁이 뭐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피폐화되고 있습니다만 인젠 그 동부 쪽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키이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는 이미 재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유럽 쪽에서도 심지어는 러시아의 그 압류된 자산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전쟁을 무진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미 벌써 재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건에 대한 규모가 기간은 10년 보고요. 금액은 1,000조 정도 예상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1,000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떤 돈이 좀 투여된다. 지금 뭐 미국에서 51조 지원한다고 하지만 1,000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돈이 앞으로도 많이 소요될 거라는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낙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에 뭐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일부 재건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대값들이 생기는 종목들이 또 살살 주가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거예요. 전쟁의 장기화. 장기화는 뭐예요? 인플레 지속이거든요. 전쟁이 계속되거나 오래될수록 뭐 농산물과 관련된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된 또 제재라든가 또 반대 어떤 뭐 복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일들이 나오면서 또 인플레를 요구하거나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을 또 상승으로 이끄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반대편에 있어서 재건 쪽 이제 뭐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아.' 이런 이제 분위기가 모색되면 당연히 재건 섹터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팜스토리 같은, 예, 육계 관련주라든가 또 요런 이제 기름값이 좀 올라갔을 때 이런 플라스틱, 나프타 관련된 뭐 종목으로 해서 에코플라스틱, 예,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최근에 재건주로 돋보이는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아니면 도화엔지니어링처럼 과거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공사 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비중을 맞춰서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리포트와 뉴스에서 찾은 어떤 뭐 이슈들 같은 것들을 한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가끔 많이들 이제 활용들을 하세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리포트를 많이 탐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신데, 좋은 리포트 나중에 이거 참고를 해 가지고 샀더니 좋은 효과가 나왔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좋은 종목과 리포트를 고르실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제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이번에 좀 드리고 싶은데, 리포트 제목이 참신하다, 이거 세상에 좀 없던 어떤 문장들로 나열이 돼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썼다, 아니면 직관적인 거, 예,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리포트들의 종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오를 일만 남았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리포트 제목을 딱 직관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예,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리포트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몇 개. 보면은 동아ST라는 종목의 제목이 정말 말 그대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제목이 붙어서 얼마 전에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아직 시세가 별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이 종목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는데 지수 뭐 가격이 그렇게 윗방향을 아직 타지 못했다고 하면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으로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좋아질 일만 남은 상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모양과 뭐 거래량 수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 일렉트릭, 예,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하니까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종목이고. 그다음으로, 예, 제가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예, 추천도 드리고 매매도 자주 이용하는 종목이 바로 벳셀이에요. 예, 벳셀. 예, 흔히 말하는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 중에 가장 저는 선호하는 주도주인데요. 이 종목도, 예, 한 달 전쯤에 리포트 나온 거 와신 상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가격이 한 5,000원대 정도 내외였거든요. 지금 인제 뭐 10,0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아직 남은 뭐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결국은 제가 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제목에서 유추한 겁니다.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매매를, 예,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S 대형주 쪽에서 찾고 싶으시면 제목 딱 그거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목표가 18만 원까지 제시하는 상향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조금씩 거래량과 움직임들이 좀 우상향을 띠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 SDS도 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가 보기에 좋은 리포트의 선정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정말 좋은 의미를 담은 리포트 제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중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더 확률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고르시기 위해서 리포트를 탐독하실 때 기왕이면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참신하면서도
조금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 리포트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포 맛집 7번째 순서로 오늘 여러분께 제시드리고 싶은 종목은 CJ제일제당이에요. 너무 뭐 유명한 기업이죠. 만두 좋아하시나요? 비비고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브랜드 맛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 설탕으로도 유명하고요.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친숙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정도 단계에서 충분히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묵혀두면 좋은 종목 그런 상황에서 노포 맛집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원래 먹거리 산업 중심이지만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이번 1분기에 의미 있는 실적을 냈기 때문에 목표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40만 원 내외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제시된 종목 관련된 리포트들의 목표가는 여기 지금 62만 원, 여기도 6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60만 원대 초중반까지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 5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넉넉한 목표가를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난 1분기에 최대 매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우상향의 차트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 쪽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화이트 바이오 쪽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고 매출이 4조 넘게 찍으면서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바이오 관련해서 판가 인상 이슈 그리고 식품도 최근에 가격 인상이 계속 됩니다. 밀가루 가격도 식용유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두 가격 관련된 제품 가격들이 계속 조금씩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MZ세대 잡기에서 기획 제품을 이렇게 큰 컵밥 형태로 해서 20개 이상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고 자, 미국 쪽에서 먹히고 있죠.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K만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화이트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그런 아미노산 관련된 그런 제품들 같은 것도 개발을 많이 해서 식품 첨가제로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 성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작년도는 6천억대 정도 초반이었지만 올해 8천억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순이익의 간극이 굉장히 커지는 실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레벨업이 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CJ제일제당의 주가는 한 단계 같이 레벨업되는 현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이제 49만 원대 주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33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4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앞에 숫자가 3자일 때 요럴 때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리니얼 특강 7번째 순서 같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